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 지성의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 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현재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70, 80년대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 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 내 악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에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 구매 심리와 공포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성 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 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친일 문화잔재 청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한 친일 문화잔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친일 문화잔재 청산 사업의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 문화잔재 청산 사업 중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 용역은 지난 4월 완료했으며 문화예술 분야 일제잔재 청산 공모 사업, 친일 문화잔재 기록물 구축 및 활용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용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생활문화 속 친일잔재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 및 용어와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자료 수집과 목록 작성 조사 연구를 통해 친일인물 257명, 친일기념물 161개, 친일인물이 만든 교가 89개, 일제를 상징하는 모양의 교표 12개 등의 도내 일제잔재를 조사했다. 문화예술 분야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은 이러한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일제문화잔재 청산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대상으로 공모했다. 1, 2차 공모를 통해 14개 단체를 선정 7억 4,500만 원을 지원해 생활 속 일제잔재 알아보고 알리고 없애고 경기문화관광연구사업단 예술 분야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역사 교육용 교재 개발, 경기도의 일제잔재와 항일투쟁, 동영상 제작기 전역사 문화사 포터즈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3차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친일문화잔재를 디지털 자료로 기록, 보존,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털 서비스 개발, 통합 검색 도입, 전시, 홍보, 교육, 참여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정보 공유와 관련한 사항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 일제잔재 용어 청산, 캠페인, 전개 등도 진행 중이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사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과 활용 사업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일제잔재 청산 문제를 과거와 같이 간헐적으로 제기하는 데서 벗어나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전환해 애국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지원 추진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경기도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총 24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업계 특화 지원과 착한 여행 캠페인 시즌2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례 보증, 제도 시행, 위생물품 지원, 착한 여행 캠페인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힘내라 경기관광, 경기도가 함께할게라는 부제로 여행업계 특화 지원, 관광업계 체질 개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민관 공동 프로모션, 착한 여행 시즌2로 구성된다. 먼저 관광업계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업계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관광상품 조기 예약 할인 지원을 위해 총 300개 여행업체를 선정해 9억 원을 투입한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간 중 4대 보험 신고 내역 및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면 4대 보험 사업자 부담액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업계 체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총 125개 사업체를 선정해 홈페이지 리뉴얼, 종사자 교육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속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경계 단계 이후 집행내역 증빙 시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마감할 계획이다. 도는 또 비대면 하이브리드 행사 확대에 대비한 업계 경쟁력 강화 및 마이스 행사 유치 비용으로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70개사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 가입된 학회, 협회, 컨벤션, 숙박, PCO 등으로 경기도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지자체 최초 선 구매 방식 민관 공동 할인 프로모션으로 큰 호응을 얻은 착한 여행 캠페인도 착한 여행 시즌2, 다시 한번 착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100개사에 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국내 여행의 제주도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지에 한정됐던 시즌1을 넘어 시즌2는 숙박을 포함 한층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경기관광공사 자체 재원을 활용해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의 추경을 통해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시행 시기, 신청 조건, 지원 기준의 차이가 있어 신청하는 사업체는 안내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흡수되지 않아 관광업계의 타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그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으로 할 수 있는 언택트 관광, 안전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 관광지 발굴, 안심보험 가입 등 여행하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관광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뉴스입니다.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 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 12일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 단속 실시 결과 건설업 등록 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비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 채권 2억 2천만 원을 실질 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 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시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 계산서를 실질 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뒤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사의 건설기술자 3명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겸업자였다는 점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 A사는 가진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또는 A회사가 등록 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 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7월 16일째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입찰 보증금 1,157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A회사의 위법 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 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를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 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페이퍼 컴퍼니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입찰보증금, 환수 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실공사, 예산 낭비, 업무 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 컴퍼니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 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 시도했던 페이퍼 컴퍼니 2세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사전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 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8월부터 입찰 보증금을 입찰 금액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입찰 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사법조치, 낙찰 배제 등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업체만이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불법 천막은 약 76개로 지난 20년간 수산물 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43개의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바 있으며 컨테이너와 천막 모두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정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의 어항점용 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 6일 사업을 통해 도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어항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 뉴딜 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 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계 꿀습지, 월고창,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상희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 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이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원상 회복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